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최근 10년간 충청권 봄철 기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1991년부터 30년간 충남권 봄철 평균 기온인 11.5도보다 최근 10년간 봄철 평균 기온이 1도 높았습니다. 봄철 일교차가 10도 이상인 날은 67일로 평년보다 1.5일 많았습니다. 최근 10년간 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으며 가뭄 발생 일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 1월 강수량이 역대 두 번째로 적고 상대 습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당진 지역을 대표하는 철강업체죠. 당진 현대제철입니다. 요즘 철강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현대제철에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상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현대제철 상생홍보실 박천탁 실장님 모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채광 산업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에서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철강업체가 지금 철강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중국산이 일단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무역 장벽을 많이 세우고 있어서 수출 또한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가장 큰 이벤트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미국 전기로 제철소의 착공입니다. 네. 올 3분기에 저희가 착공을 시작을 해서 아마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출 시장에서 무역 장벽을 좀 뛰어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당진 제철소에서 선보이는 저탄소 강판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선보이는 저탄소 강판은 기존 제품 대비해서 한 20% 정도 탄소가 저감된 제품입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니즈를 저희가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저희가 하부 구조물로 쓰이는 호판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철강업체의 어려움을 저희가 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와 해외 두 가지 트랙으로 좀 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전기로 제철소가 건설된다는 발표가 있었죠. 네. 이후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제 당진 지역에서는 일부 시민분들이 제철소가 이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25년 3월에 이제 백악관에서 저희 미국 전기로 제철소에 대한 소식을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의 제철소를 건립하게 된 거는 미국의 그 완성차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잡아야 되겠다는 목표도 있었고, 미국이 세워놓은 무역 장벽을 현실적으로 좀 뛰어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네.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 것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아니 당신의 현대제철이 미국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기울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미국 전기로 제철소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 생산 방식은 탄소는 저감하고 품질은 유지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미국에서 잘 검증이 되고 난다면 그 부분 생산 방식을 당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진에서도 저탄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체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당진의 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진 시민분들 제가 들어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점 이어서 저희가 살펴볼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진 지역과 상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이제 병원 설립 그리고 학교 설립인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죠.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당진의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들여서 종합복지타운도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매년 5억씩 20년간 100억을 장학금 기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종합병원과 자사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1,110억의 재원을 종합병원에 투입을 하기로 했고 현재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그 승인이 떨어지고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상세 설계뿐만이 아니라 부지 조성까지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030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아마 종합병원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서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다음 스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현대제철은 당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상생 사업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 지역과 상생하는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 현대제철에서 박천탁 실장님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당진시가 3년 연속 충남 지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당진시의 합계 출산율은 1.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6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광양과 김제, 나주에 이어 전국 시 단위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당진시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 밖 초등 돌봄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진시의 인구는 지난 2022년 7월 약 16만 7천 명에서 매해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7만 2천여 명을 달성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1월 수출액 94억 6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3.8% 증가했으며 전국 17개 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충남도의 무역 수지는 최근 5년 내 1월 실적 중 가장 높은 금액인 60억 달러로 전국 1위를 유지했습니다. 수출 품목 중 메모리 반도체 수출량이 142%로 대폭 증가했고 컴퓨터와 평판 디스플레이, 센서 품목도 각각 87%와 34% 상승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전체 수출액은 아시아가 72억 9,7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북미와 유럽, 중남미가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보류되며 사실상 무산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 군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지역의 생존보다 선거의 유불리를 우선시한 정치적 배신 행위로 규정하며 단체장들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서천군 의회 김하진 부의장과 이강선 입법정책위원장은 2월 25일 군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시작한 행정통합 약속을 뒤집었다며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2월 25일과 2월 26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파상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들은 행정통합 무산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측에 행정통합 약속 번복에 대한 즉각적인 사죄와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 표명,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겠다며 서천, 천안, 아산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어기구 의원이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업, 농촌 디자인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식품산업 발전 계획 등의 디자인 개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디자인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습니다. 어 의원은 농산물 브랜딩이 농업의 새로운 경쟁 전략이라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이 3월부터 청양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인상합니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군은 국비를 확보해 혜택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 통합 구매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며 지류형 구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종이 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 21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운곡, 대치, 장평, 비봉면 등 4개면 농협 농자재 판매장을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성군이 국내 유망 기업 3곳과 207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성군은 지난 2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월산 ENC와 탑바이오 메디칼, 수천중공업과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월산 ENC는 오는 2027년 말까지 50억 원을 투자해 내포도시 첨단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탑바이오 메디칼은 2028년까지 92억 원을 투자해 내포도시 첨단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고 3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수천중공업은 올해 말까지 홍성 일반산업단지에 65억 원을 투자해 20명 규모를 추가 고용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지역 내 투자기업 2곳과 합동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 군내 산업단지 6만 6천여 제곱미터에 1,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예산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12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증비와 수수료,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에 주소를 두고 의무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와 법인 등입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농산물 인증비는 건당 최대 50만 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은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평택해경이 봄철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오는 5월까지 봄철 실뱀장어 어획 시기에 맞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행위와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 어획물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판매 목적 미신고 맨손 어업과 허가 외 억구적재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실뱀장어는 자원 회복에 장기간 소요되는 대표 관리 대상 수산 자원입니다. 홍성군이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약 960명입니다.
홍성군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타 시군에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학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차 신청은 3월 20일까지, 2차 신청은 5월 22일까지입니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100여 명의 학생들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 보류와 관련해 내용 없는 행정통합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권한 이양 등 핵심 내용 없이 추진된 법안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등 실질적 권한을 통합 시에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라며 국회 내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편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재정비될 전망입니다. 다시 통합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합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 동수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당진시가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 72.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국 77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남성 고용률은 전년 동기 0.7%포인트, 여성 고용률은 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동기 42.8%에서 49.2%로 6.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당진시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조직위는 2월 25일 충남도청에서 최종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박람회장 기반 시설 공사 90%, 전시관 설치 공사 70%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외에서 20개국 133개 기업기관이 참여를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위는 앞으로 교통, 주차 대책 마련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박람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한 달간 꽃지 해수욕장과 안면도 수목원 지방정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청년 친화 기업 11곳이 올해 80명 이상의 청년 인재 채용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직접 임금과 고용, 재정과 복지, 청년 재직자의 체감도 등을 평가해 청년 친화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올해 반도체와 로봇, 화학과 환경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과 생산직 등 다양한 직무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기업별 채용 규모는 소규모 수시 채용부터 최대 10명 이상 채용까지며 채용 시기는 연중 상시 또는 상반기 집중 채용 형태로 운영됩니다. 기업별 세부 채용 정보는 기업별 채용 누리집과 고용2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